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도날리의 최상욱입니다. 최근 주택건설 시장은 정말 험난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에서 건설 부동산 섹터를 담당하시는 송유림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요즘 정말 어지럽고 험난한 그런 주택건설 시장인데 건설업종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하나투자증권에서 건설 담당하고 있는 송유림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건설업종이 2분기 실적 발표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회사별로 실적이 좀 어땠는지 간단하게 리뷰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1분기 때 실적이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다 나왔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번 2분기 들어서면서 이제 실적이 조금 좋아질 수 있을까 사실 기대를 좀 품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지금 건설사들 대형 건설사 5개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모두 저희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네. 이제 그래서 그 업체들 위주로 저희가 좀 좋았던 네네. 부분들, 또 네. 아쉬웠던 부분들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실적이 좋았던 업체들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70% 이상 숫자가 잘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저희 추정치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천억 정도 예. 수준이었는데 실제로는 한 3,400억 정도가 너무 잘 찍혔고요. 나와버렸는데요. 네. 네. 이제 여기에는 물론 이제 일회성 같은 요인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게 저희가 보통은 이제 화공, 비화공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네. 이제 비화공이 저희 대부분 계열사 물량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이쪽에서는 사실 실적이 아무리 서프가 나와도 저희가 크게 이렇게 흥분하는 그런 이제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 네. 그런데 이번에는 화공 부분에서 특히 이제 중공 맞바지에 다다른 현장들에서 이제 예. 정산이익 같은 것들이 1,000억 원 가량 이제 반영이 됐고 저희가 이제 예전에 네네. 오래 하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해외 현장들 한창 마무리할 때는 늘 네네. 정산 손실이 나오는데. 네, 불안한 마음이 뭐죠, 늘 이거? 있었잖아요. 네. 그거와는 이제 전혀 지금 반대 상황이 이제 빚어진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회성이 한 1,000억 정도 있었고, 이제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저희 추정치보다는 2,400억이니까 빼면은 네. 네, 조금 더 잘 나왔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최근 한 3-4달 정도 주가가 잠깐 쉬었었어요. 네. 실제로 그건 아마도 시즌 수주가 안 들어오죠. 나왔기 때문일 네,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조금 실주한 프로젝트들도 있었고 또 파이프라인에 제외된 이제 프로젝트들도 있었고 하면서 그 전에 주가가 좀 오른 것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조금 쉬는 구간이었다가 이번 실적 시즌 들어오면서 7월 들어오면서 조금 주가가 이제 업이 됐고 실적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뭔가 확인을 시켜주는 이제 네네네. 그런 거였고요. 제 수주 기대감도 여전히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전체 양이 크게 네. 이제 줄어든 부분은 없고요. 또 상반기에 수주가 부재했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더 몰려서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이제 좀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수주 기대감도 유효하고 또 실적도 워낙 잘 나왔다 보니까 저희 추정치도 연간으로 조금 올라간 상태고요. 그런 것들 반영해서 TP 상향도 지금 대부분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TP도 좀 상향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은 실적이 잘 나왔고 해외 쪽이 어쨌든 관건인데 네. 해외 실적이 안정적이었고 정산 이익도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해외 원가율을 바라보는 기준은 이제 좋아졌을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원가율 상황에서는 수주만 있으면 좋은 그럼요. 거고 네. 근데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사실 전방도 봐야 되는데 요즘 유가도 좀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사멘이라는 회사가 조금 달라지고 있고 실적단에서 확실히 다른 차이점을 보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투자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 회사, 좋았던 회사가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이제 현대건설은 저희 예상치보다는 한 19% 정도 영업이익이 잘 나왔어요. 현건도 와우. 예. 네, 그래서 대단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탑라인 성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특히 지난 한 2분기부터 거의 두 자릿수 20%대, 30%대 매출 성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에 반해서 영업 이익 자체는 증가폭이 그에 못 미치는 네. 게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예. 이제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YOY로 증가는 있었지만 네. 영업이익률 자체는 작년 2분기랑 동일하게 아. 숫자가 찍히면서 예. 이 정도 탑이 열리면 네. 이익률도 같이 이제 동반 개선이 될 걸로 매출 저희가 커지면 이익이 커져야 되는데. 네, 그런 걸 아. 기대를 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게 됐어요. 근데 네. 대신 저희 컨셉보다도 잘 나온 건 매출단에서부터 이제 서프가 났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숫자가 잘 나왔고요.
현건이 이제 가장 좋게 보였던 거는 수주단으로 그 주택의 부진의 어떤 영향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수주를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주택이 많고 비주택이 이렇게 수주가 적었다면 예. 올해 상반기를 놓고 보면 정확히 딱 뒤집혀서 주택의 부진을 해외나 비주택으로 전부 다 메이크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또 하반기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제 해외 수주나 이제 나머지 국내 뭐 토목이나 이런 사업들도 큰 건들이 좀 자리하고 있어서 네. 지금 상반기로도 연초 목표의 70% 이상을 달성을 했는데 네. 하반기에도 수주 전망이 나쁘지 않아서 이 탑라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겠다 정도의 기대감은 있고요. 그래서 수익성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어떻게 보면 좀 포텐셜이 있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탑라인 네. 성장, 수주 성장이 좋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익률이 저희가 상반기에 알게 모르게 일회성 비용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사라지는 순간 저희 기대보다 실적이 조금 더 잘 나오고 이익률이 개선되는 그림까지도 볼 수 네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네네. 이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3위는 수주가 좋아야 되고 현건은 실적이 좋아져야 되네요. 네, 수익성이 맞습니다. 네, 사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현금 너무 지금 수주나 뭐 탑라인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네. 저희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기관 네. 매니저들도 그렇고 지금 다 수익성만 째려보고 있는 상태. 마지막 퍼즐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우건설이 이제 이번에 저희 컨센서스보다 한 10몇 프로 정도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네. 근데 기존에 저희 프리뷰 하면서 조금씩 잘 나올 거라고 추정치가 올라간 거에서 조금 더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저희 좋은 실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부분이 다 탑라인 성장이 좋습니다. 해외 네. 쪽도 그렇고 국내 쪽도 그렇고 이제 한데 특히 해외 쪽에서도 마진이 굉장히 안정화된 모습을 지금 작년부터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다가 네. 주택에서 작년에는 마진 붕괴가 있었어요. 저희 모든 건설사가.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멈춰지면서 저희 영업이익단도 굉장히 좀 탄탄하게 저희 예상보다 더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 또 베트남에서 이제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도 지금 간간히 계속해서 이익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네네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얹어지면서 지금 주택 외 나머지 비주택 부분에서도 이제 매출이나 이익을 지금 잘 뽑아내고 있는 상태로 이제 평가가 되고 사실 지금 실적이 안정적인 거 또는 뭐 이렇게 주택에서 이제 매출이 뭐 잘 나고 이런 걸로는 저희가 더 이상 이제 좋게 보기가 어렵고 네. 사실은 주택 외 부분에서 뭔가 좋게 볼 만한 게 있을까? 이게 결국에는 해외 쪽 투자 포인트를 저희가 많이 챙겨서 보고 있는데 네. 이제 대우건설이 뭐 중동 한복판에 가서 막 경쟁을 해서 수주를 왕창 따오겠다 이런 회사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본인들의 어떤 거점 국가에 이제 덥석 수의 계약 방식으로 수주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상태고요. 또 상반기에도 이제 연초 목표 해외 수주 목표 1.8조 좀 낮긴 했지만 그거를 상회를 하고 지금 하반기에도 파이프라인들이 꽤 있어서 네. 지금 주택주 중에서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져 있는데 해외 투자 포인트도 있고 실적이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 이제 그런 회사라서 주택주 중에서는 굉장히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그 삼성엔지나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을 보면은 결국 대우건설이 주목받지 못했는데 그 매우 탄탄한 그런 내실 있는 실적을 내고 있어가지고 네, 업황도 맞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대우에 대한 그런 의견은 좀 송유림 애널리스트도 좀 바뀌셨잖아요. 네, 그 작년이랑 맞아요. 올해 바라보는 맞아요, 맞습니다. 관점이 완전 바뀌신 것 같고 그러면은 나머지 두 회사도 실적 발표 다 했죠. 네, JH하고 그 네. GS건설도 실적 발표했고 일단 GS는 너무 화려하게 발표했고요. 네. 검단 사고 비용 5,500억 반영하겠다 그래서 네. 컨센이 3천억대로 마이너스 3천억 네. 정도 내려갔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4천억대 발표했기 때문에 네. 그 원가율의 그 하락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지금 주택 건설 업체 전반적으로 또 건설 업체 전반적으로 좀 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 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저희가 그 이번 2분기 실적 시즌, 그러니까 저희 이제 프리뷰 나오는 시기인데요. 이제 7월을 앞두고 조금 그래도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기대를 했던 거는 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있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실적 안정성을 좀 확인을 하고 또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주택 거래 시장들도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부분들도 좀 부각이 되면서 조금 센티멘트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를 기대하려는 찰나에 네. 저희 7월 초에 국토부에서 이제 인천 검단 현장 이제 붕괴 원인에 대한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고 네.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7월 GS 말에, 건설이 7월 말에 또 발표했죠. 네, 네, 그거 네. 하고 지금 이제 GS 건설이 이제 전면 재시공이라는 네. 이제 선언을 했고 네. 이제 그것도 사실 저희가 예상치 못한 이제 좀 파격적인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이 그래요. 되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국토부에서 지금 GS 건설의 전현장 조사를 8월 초까지 마무리를 하고 8월 중순에는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겠다. 네. 라고 이제 7월 초에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실적 좋고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있을 그 결과에서 또 어떤 후폭풍, 어떤 여파가 있을지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로서는 주택의 어떤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게 좀 아쉬울 정도로 네. 조금 험난한 지금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그럼 투자업계에서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투자업계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GS건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소위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될 건데 네. 그게 업계 전체로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뭐 다른 회사가 풍선 이익을 얻기보다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GS 건설 뭐 만의 문제도 있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 다른 건설사로까지 이런 여파.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제 다른 건설사들도 뭐 예를 들어 전현장 조사를 하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저희 최근에 이제 LH 사태까지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네네. 이미 이제 저희 대통령 입에서도 이제 조사하라는 전수조사하라고 막 얘기가 이권 카르텔 나왔죠.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미 사실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한창 진행이 네. 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 투자업계에 계신 분들도 건설업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싼 건 알지만 또 하반기 혹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엿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네. 현재로서는 조금 이렇게 꺼림칙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기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반대로 최근에 서울시에서요. 네.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조례를 바꿔서 네. 정비 사업의 수주 시기를 사업 시행인가 네, 이후에서 네. 그 조합 설립인가 이후로 엄청 당겨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한 8개 현장이 정비 사업 수주 풀이었는데 네. 이게 그 올 7월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네. 80개 현장으로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올해 국내 수주는 그러니까 초기 단기 수주했기 때문에 매출학까지는 길겠지만 수주는 맞습니다. 굉장히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회사들이 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사실 저희 작년부터 이 주택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도시 정비 수주는 여전히 이제 잘 진행을 할 거고 하고 있다. 네. 이제 실제 저희 주택 수주 현재로서 찍히는 숫자들도 대부분 이제 도시 정비 수주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저희 매출화가 되는 부분은 못 되지만 이제 향후 저희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서울의 좋은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수주 참여하고 있고요. 이제 대신 옛날과는 다르게 또 너무 경쟁하는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조금씩 특히 좀 브랜드 있는 업체들 위주로 이제 서울 지역에도 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되 뭐 지나친 경쟁보다는 조금씩 다 이렇게 나눠 먹는 그림으로 가는 분위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빅10 브랜드들이 네. 정비사업 시장을 거의 완전 과점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 10몇 년 지나면은 그 서울시 아파트들은 다 그 빅10 브랜드들로 정비사업이 다 될 것 같고 요거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연초만 하더라도 건설사들 뭐 PF 위기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어떤 신용 리스크에 대해서는 요즘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업데이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작년 4분기 때 이제 그 이슈가 가장 많이 불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는 사실 뭐 이 대형 건설사 재무 현황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이제 사실 심리 자체가 너무 굳어버린 이제 돈이 한순간에 말라버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재무 현황을 가지고 이거를
안전해요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저희도 사실 심리적으로 많이 무서운 부분들이 있었죠. 네. 이제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일단은 그 단기치 시장도 조금 안정이 됐을 뿐더러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건설사들이 유동자금 확보에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나선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회사채 발행할 수 있는 회사는 열심히 회사채 발행도 하고 네. 또 이게 이 유동자금 관리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면서 저희 상반기에 그런 자금들을 더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실제로 지금 건설사들 특히 대형사들은 지금 현금성 자산 유동자금이 거의 한 2조에서 3조 가량 확보가 되어 있고요. 네. 지금 GS건설이 유일하게 순 차입금 상태예요. 아, 이제 나머지 그만- 다 순현금이에요? 네, 아. 전부 다 이제 순현금 상태인데 제 GS건설마저도 이제 사실 차입금이 신사업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네. 이제 실제 유동자금은 거의 2조 원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단기 어떤 유동성 측면에서는 리스크는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거기에다가 지금 PF 지급 보증 금액도 뭐 늘진 않고 있어요. 당연히 저희 신규로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네. 또 실제 착공 전환하면서 저희 책준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지급 보증 금액이 더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우건설도 저희 작년 말에는 한 미착공 PF가 1조 정도 됐었어요. 네. 근데 현재로서는 7천억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음. 지금 뭐 현대건설도 지급 보증 금액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저희 CJ재단 가양동 네. 부지 이제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은 금액이 묶여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지금 하반기 착공 이제 연말쯤에 착공 예정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도 금액이 좀 줄어드는 게 이제 올해 내년으로 더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어쨌든 작년 말에 있었던 여러 신용 위기라던가 그리고 주택 미분양 PF 관련한 그런 위기에 대해서는 완전 해결했다기보다는 네, 대응을 그 해나가고 위기가 더 네. 커지지 않는 네, 형태로 네, 네, 잘 맞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그 관리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실적도 나름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럼 네. 다시 좀 초기로 돌아가서요. 그 2013년에 그때도 이제 계셨었으니까 2013년에 GS가 해외 건설 5천억대 부실을 인정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그 해외 수주 잔고 전체에 대해서 소위 마진율을 좀 더 낮추면서 건설업종 디스카운트가 그때부터 좀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건설 공사에 대해서 조금 안전을 강화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뭐 돈이나 시간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 GS가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그 주택 부분에 대한 GP 마진을 낮췄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런 게 좀 건설업종 전체로 확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GS만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요. 아, 네. 아마 이게 이제 GS건설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네. 이번에 GS건설이 주택 부분의 마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춘 것 또한 분명히 안전사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기존에 이미 그 원자재 가격 오른 것 때문에 원가 부담이 계속해서 가중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 네. 근데 사실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조금은 개선이 나오지 않을까 정도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조금 이제 플랫하게 다시 내려가는 이제 상태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 이것 때문에 다른 건설사의 마진도 다 더 내려갈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죠. 그러면 그만큼 써야 될 돈을 안 쓰고 있었다라는 얘기밖에는 사실 안 되고 저희 건설사들의 어떤 이제 설명 중에 하나 네. 이제 작년 초에도 사실 이런 사태가 있었죠. 그렇죠. 광주화정 아이파크 사고가 있었죠. 예. 이런 사고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부터도 이 안전과 관련된 또 품질과 관련된 것에 대한 비용을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하게는 비용이지만 실제 네. 이제 조직 구성을 따로 해서 특별히 그런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들도 이제 나타나고 있었고 이제 관리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공사가 뭐 늦어진다거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좀 있었거든요. 현장 얘기 들어보면은 광주화정 아이파크 사고 이후에 감리를 꼼꼼하게 한대요. 네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공기가 좀 늘어나고 그리고 작년에 어쨌든 그 사고 이후에 네. 공사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용은 당연히 올랐지만 수주 금액도 당연히 이렇게 올라갔던 네. 건데 제 말은 이 검단 안단테라든가 최근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GS가 또 GP 마진을 낮췄는데 네. 거꾸로 말하면은 더 공사비를 높여야 된다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들도 뭐 물론 더 높은 공사비로 수주 잘하고 하면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공사비 올라갈 부분이랑 만약에 이런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원가 올라가는 부분이랑 시차를 두고 나타날 거 아니에요. 뭐가 네, 먼저 될 수도 네, 있고 막 네. 이렇고. 네. 근데 전체적으로 업계에서는
그런 비용 인상이라든가 기간 연장에 대해서 약간 수긍하려고 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GS건설 어떻게 하는지 우리 보고 그다음 대응하겠다 약간 이런 상황인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그러니까 이미 작년부터 하고 있었다. 네네네 있는 데다가 이제 사실 이제 GS건설의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죠. 이제 알게 모르게 조금 더 이제 더 신경을 쓰고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또 실제로 예를 들어 진짜 전 현장 조사 이렇게 퍼지게 되면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여러 뭐 공사 지연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조금은 마진이 개선되겠다. 섣불리 이제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상태가 됐고요. 그렇긴 하네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마진이 다시 폭삭 내려는다? 네. 또 사실은 그것도 조금 너무 무리한 과정이고. 이제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되 이제 개선 없이 조금 유지되는 방향 정도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저희 건설업종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상황에, 국내 건설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해외 수주 몇 개 나와주면 난리 나겠네요. 그냥 막.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주가는 오른 상태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사업 환경이라든지 또 리스크 측면을 감안하면 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이제 편안한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있죠. 그러면서도 또 이 회사 자체도 저희 올해 내에 배당 정책에 대한 발표, 또 중장기 전략에 대한 발표 이런 것들을 지금 예고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긍정적인 이벤트들도 있는 터라 일단은 요 주택 관련된 리스크 일단은 8월에 그 조사 결과 발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일단락 지어지기 전까지는 가장 좀 무난한가요? 네,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국내는 어쨌든 8월에 결과 발표 이후에 대응하시는 게 그나마 안정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되는 거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올라간 게 있긴 하지만은 이익 체력이 많이 개선됐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삼성물산도 그렇고 좀 약간 수주를 좀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이재용 회장 생각이 좀 달라졌나 생각이 들 정도로 과거와는 다르게 좀 더 영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뭔가 플랜트 EPC 회사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하면은 수주 활동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래서 정리하면은 지금 시절이 좀 험난하고 어수선한 그런 기간인 건 맞는데 현재는 해외 건설 쪽에서 뭔가 좋은 신호가 나올 만한 환경이고 사면 이익 체력도 좋아졌으니까 삼성엔지를 좀 적극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위아래로 너무 넓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그게 확실히 발표되고 나서 그냥 그 다음에 대응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송유림 애널리스트 나올 때마다 이제 명확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주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건설업종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하나투자증권의 송유림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들어봤는데요. 오늘 내용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